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처럼 큰 댐이 있는 지역에선 피해 보상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관련 지원 규모를 늘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댐 관리나 물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이른바 물자치권 논의도 활발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의 재원이 17년 만에 늘어납니다. 댐의 물을 판매한 수입에서 20% 출연하던 것을 22%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서입니다. 올 연말부터 충주댐 주변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73억 8천만 원에서 131억 7천만 원으로 56%가량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행위 규제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혜택도 커질 것으로. 댐 소재지들은 나아가 물 자치권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댐 건설 피해 보상뿐 아니라 물 관리와 활용에서도 댐이 있는 상류 지역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댐을 운영하는 권한이 충주제천 단양에도 있으면은 이런 일은 안 당하겠죠. 그러니까 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댐에 대한 이익은 피해 지역으로 다 줘야 된다. 댐의 종류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다르고 물 정책 수립 따로, 실행 따로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물은 하나로 흐르는데 관리 담당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정책도 그에 따른 책임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론화 한다고 저 수자원 국을 이제 환경부에 줘서 많은 걸 환경부에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아직도 많이 나눠져가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아무 부서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겁니다. 댐 주변 지원과 관리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2년 반이나 이어진 충주댐 물값 분쟁도 관련 협의체가 이르면 이번 달 협상안을 내놓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음성소방서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등 사업비 6천만 원 들여 음성 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구 300여 곳에 피난 유도 장치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 장치는 화재 감지기와 연동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나옵니다. 지적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고민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음성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장치 성능을 보완한 뒤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는 빠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형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천역이 개통된 지 올해로 81년째를 맞았습니다. 제천시가 제천역의 80여 년 역사를 담은 자료집 7788 향수의 제천역 스토리를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는 지난 1941년 중앙선 개통과 함께 시작된 제천역과 주변 9개 간이역에 대한 소개가 담겼는데요. 210여 점의 사진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당선된 에세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발간된 자료집을 지역 공공기관과 단체, 한국철도공사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